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 2, 3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서 참 음식의 중요성을 갈수록 실감합니다. 음식과 운동은 7대 3이죠. 음식 조심이 70%, 그리고 운동이 30%입니다. 비만뿐만이 아니라 무슨 병이든 음식 대 운동은 7대 3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그 음식 중에서도 1, 2, 3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의 원칙은 음식 먹는 원칙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육고기 말이죠. 육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특히 한창 성장기의 아동들에게는 한 2번 정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육고기를 먹자. 그런데 육고기를 먹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질을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고기가 사실은 지방, 기름기가 들어가야 맛이 있죠. 하지만 몸에 들어가서는 기름기가 좋지 않습니다. 상온에서 육고기의 기름은 굳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어 있는 기름은 좋지 않죠. 그리고 육고기를 먹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삶아서 먹자는 것이죠. 제일 좋은 요리법이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요리법은 직화죠. 바로 불에 그냥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바베큐가 사실 맛은 제일 있지만은 몸에는 제일 안 좋은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 너무 맛있는 것은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게 많습니다. 직화로 된 고기가 맛은 있지만은 이렇게 먹으면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기는 삶아서 먹도록 하십시다. 삶아서 수육을 해서 먹으면 몸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다음 생선. 생선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2번 내지 3번 정도.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먹어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생선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의 좋은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생선의 단백질이 체지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몸에 그 살을 말할 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육이 있고 하나는 근육이 있습니다. 기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물살이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기육은 밥만 많이 먹으면 찌는 살을 말하는 것이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해서 붙는 살이죠. 건강한 사람은 기육은 많이 없애고 근육은 많이 키우는 사람인데 이런 기육 중에 하나가 바로 체지방입니다. 기육이 살이 찌는 것은 세포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세포가 커지는 것을 한방에서는 습담이라고 합니다. 습담.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죠. 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체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과 담이 들어가서 세포가 커지는 것, 세포가 커지는 것이 살찌는 것입니다. 이게 기육이 많아지는 것이죠. 기육이 풍성해지는 데는 아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많이 먹어주면 됩니다. 많이 먹어주면 그것이 전부 다
살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체지방을 빼주는데 생선의 살코기가 또 생선의 기름기가 효과가 있다 그 뜻입니다. 생선을 많이 먹어주면 살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뺀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육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발달. 근육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근육이 자꾸만 발달하게 되고 근육이 더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생선이라고 합니다. 생선 단백질입니다. 생선 단백질. 또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근육이 저절로 파괴가 됩니다. 근육의 파괴를 또 막아줍니다. 근육의 파괴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생성, 근육의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선입니다. 생선.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자고 하는 것이죠. 생선은 하루에 4g씩만 생선 지방산을 기름을 하루에 4g씩만 먹어주면 한 달만 하면 근육이 놀랄 만큼 발달되고 좋아지더라. 그러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은 비만이 예방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에서 가장 그 칼로리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근육에서 자꾸 태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자꾸 키워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생선을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선을 먹으면 염증의 방지가 좋습니다. 염증. 특히 그 관절염이죠. 관절염.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한방에서는 이게 풍한섭이라고 보는 것인데 풍한섭. 풍기가 있으면 관절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프고 한기가 심하면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습기가 있으면은 관절이 퉁퉁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과 한과 습, 이 세 가지의 나쁜 기운들, 이 세 기운이 합치면 풍한섭, 삼사가 합치면은 삼사라고 세 가지의 나쁜 기운들, 삼사가 합하면은 관절이 퉁퉁 부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아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은 결국 외기적으로 볼 때 풍한섭이 많은 거 아닙니까? 바람은 풍이요, 추운 것은 한이고 비 오는 것은 습이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풍한섭이 심할 때 몸속에 관절염도 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증을 제거시키고 약화시키고 가라앉히는 그런 좋은 역할이 바로 생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선이 관절염 앓고 있는 거 봤습니까? 관절염 앓고 있는 생선은 없습니다. 또한 크론시병 같은 이런 아주 난치병들도 생선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선을 잘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한의학에서 기와 혈이라고 했죠. 기는 기운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데 생선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이 아주 맑아지고 혈이 약한 알칼리성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알칼리성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고기 종류는 대부분 산성 음식이 많습니다.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래가면 피가 산성화되는 과산증, 애시도시스가 되어가지고 결국 피가 탁해지는, 그래서 성인병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우리가 좀 금합니다. 그러나 생선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그러나 가우트,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생선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통풍은 특히 요산치가 뼈속에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요산이 분해가 안 돼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풍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지 않으니까 육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살코기 종류도 많이 가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의
기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가 아주 가벼운 것이고, 기가 가벼워서 기운을 팽팽 가볍게 잘 만들어준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선의 그 기름이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엉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주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채소에 대해서 1, 2, 3의 원칙. 채소는 일주일에 3번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채소는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우리 몸에 기가 아주 가벼워집니다. 채소,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을 가하지 않은 채소, 싱싱한 채소, 생것, 날것, 날채소, 물론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깨끗이 씻은 채소. 우리 그 식생활에서 날 것을 먹는 것은 참 많이 없습니다.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 날 것이 참 좋은데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먹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 것, 생 것을 많이 먹는 연습을 하십시다. 날 채소 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 몸에는 3대 메이저 팩터,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은 3대 영양소죠. 3대 영양소는 타는 영양소입니다. 타는 영양소. 영양소가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칼로리가 되는 칼로리 원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태워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네랄과 비타민. 미네랄은 바로 무기질이죠. 무기질과 비타민. 이런 것은 미량의 원소로서 조금만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3대 타는 영양소를 태워주는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태우는 영양소.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채소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싱싱한 생것, 날채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비타민은 열을 40도만 가하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 40도로 간 열은 아주 약한 열입니다. 약한 열. 열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비타민이 금방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을 위해서 또 미네랄을 위해서 채소를 먹는데 사실은 파괴된 것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쌓이고 쌓인 것을 분해시키고 태워주고 하기 위해서 미네랄과 비타민과 같은 이런 미량의 원소들이 필요한데 정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먹어도 또 죽은 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쌓이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병들이 혈관 질환, 혈액 질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되죠. 피 속에 설탕이 많아지면 당뇨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성인병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비만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중풍으로 올 수도 있고 고혈압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미량의 원소를 적절히 먹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채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는 변비에 좋죠. 변비. 우리가 변비라고 할 때는 자꾸만 변비에 약을 먹어서 변비를 치료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섬유질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먹어주면 이 섬유질이 들어가서 장 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를 흡착을 시켜서 밖으로 빼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변이 제일 잘 나오죠. 특히 치질 수술한 분들은 치질 수술하고 보통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대변을 볼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꼭 주는 음식이 섬유질이죠. 채소를 많이 먹으라 그러죠. 비빔밥을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그 섬유질 때문에 변이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또 노인이 되면은
장이 말라가지고 대장에서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변이 자꾸 숙변이 채이고 변비가 생기고 변이 잘 안 봐줘요. 그래서 이러한 장 때문에 장이 말라서 오는 병에 치료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채소. 음식에 있어서 채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채소의 섬유질이 들어가면 변비가 확 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변이 잘 보게 되면 만사가 오케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변비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릴 때 소양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양 체질들은 변비가 생기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한겨울에 어른들이 집안에서 쓰러져서 중풍이 왔다. 또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럴 때 자세히 보면은 화장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변이 안 나와서 애를 쓰다가 혈압이 올라서 팡 순간적으로 쓰러지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가족들이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변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변비 때문에 아주 생각도 안 했던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하십시오. 채소는 매일매일 먹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먹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 최하 3번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식단은 연근이라든지 또는 마늘, 양파, 고추, 마, 그리고 생된장. 된장이 좋은데 된장 중에 생된장을 매일 밥상에 올려가지고 이런 걸 이게 찍어 먹는 것입니다. 고추를 된장에 찍어서 먹기만 해도 마늘과 양파를 찍어서 먹기만 해도 좋다. 매일 몇 끼마다 먹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가 가벼운 음식들이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변비도 풀어주는 것이고 정력, 양기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2가지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와 비기가 있죠. 신기라고 하는 것은 양기, 원기를 말하는 것이고 비기라고 하는 것은 밥심입니다. 밥심. 밥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이 비기죠. 비기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신기는 갱년기 이후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신기와 비기를 도와주는 음식으로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은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맛.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비싸지 않은 것이고 흔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와 친근한 그런 맛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맛들이죠. 이런 것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1, 2, 3의 원칙에서 3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것인데 특히 이런 것은 매일 먹자. 아니 몇 끼마다 먹자. 많이 먹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늘 3쪽씩만 먹으면 암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암이든 마늘 3쪽씩만 하루에 3쪽만 먹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김치에도 마늘이 들어있지만은 마늘통으로 3쪽씩 먹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아무런 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런 보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 신기, 갱년기 이후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양기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탁 끊어지면서 생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몸이 닳아지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은 갱년기 이후에는 점점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줄어들 때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진짜백의 힘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좋아하고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눈이 떠 있으면 이런 것을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이런 음식에 대한 조심을 많이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취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몸은 육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맑으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피부가 맑아집니다. 그 사람을 봐서 피부가 아주 깨끗하고 도자기 피부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다 바르게 들어가 있는 사람, 정돈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너 뷰티라고 합니다. 이너 뷰티. 속으로 아름다우면 겉으로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에이브람 링컨이 말했습니까? 나이 40까지는 부모에게서 받은 얼굴이지만 그 이후의 얼굴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영적으로 안돈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온몸이 건강하고 얼굴도 이쁘게 보이고 피부도 아름다워지고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가 맑고 기가 깨끗하면 육체적으로도 피가 맑고 기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1대 1, 2, 3의 원칙,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영적인 관리입니다. 스피리추얼 큐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를 절대로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죠. 육체와 함께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원칙, 지식을 가지고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들, 그래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